네, 집을 사는 건 부모님 도움받는 친구들이나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 3억 아파트는 3억을 다 모아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차를 다 듣고 책도 읽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너나이니 코코드리님, 지금 같은 하락장이 제게 기회일까요?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대구여서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은 결혼 당시 계약한 아파트에 거주한 지 1년 반입니다. 아무런 지식이나 공부 없이 그저 자고 나란 동네여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실거주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영토 본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처음 자리 잡은 곳에서 평생토록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9살 때 이 동네로 이사와서 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말하지만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부부의 첫 보금자리였던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귀여운 야망가라 10년 뒤 목표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산 기틀을 다져놓아야 해요. 맞벌이 자영업자 부부로 현재 모은 현금은 1억 정도입니다. 자영업이라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액을 딱히 정하지 않고 쓸 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다 저축해버립니다. 가난이 제게 준 가장 고마운 자산은 아끼고 저축하는 버릇입니다. IMF 이후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형편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노점상을 하며 집안 생계를 꾸려나갔고요. 막 중학교에 입학했던 철없던 사춘기 시절 노점상을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워 친구들이 근처 롯데리아에 가자고 하면 집에 일 있다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브랜드 옷을 사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 미웠어요. 사고 싶은 걸 살 수 없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전 언제부턴가 돈에 관심이 없는 척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질 수 없게 멀리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 옷이나 시계,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주변 친구들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비난을 했죠. 나도 돈돈돈 거리는 건 속물이라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인생 헛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니 위선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어. 자영업을 시작하고 제 손으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을 하고 돈이 쌓이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과 추억을 만드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월 120만 원 벌던 제가 이제 월 500만 원까지 법니다. 노점상하는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던 제가 이제 부모님을 챙겨드리며 노후를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너나이니 코코드리님, 대구에서 열심히 사는 30대 가장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고요. 이분의 좀 가장 큰 고민은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 후에 좀 더 상급지나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 갈아타기를 할 때 특례보금자리 혜택에 유리한 6억 이하짜리를 매수할지 아니면 6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할지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지 지금 고민이 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먼저 통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내분도 같이 듣고 계신가요? 네,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본인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2억 5천. 그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대출 빼면 1억 5천, 주식으로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 2억 5천 정도 되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세요? 월 소득은 저희가 편차가 있다 보니까 네, 에버리지로. 한 500에서 많으면 800.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600이라 하겠습니다. 매달 얼마 정도 지출하고 계시죠? 아파트 대출 다 포함해서 저희가 더해보니까 네. 한 2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 대출을 빼면 얼마예요? 그럼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 뭐, 그 이것저것 해서 100만 원 해서 그냥 300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 정도를 매달 모으실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북구 쪽에 집을 매수하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냥 살던 동네라서 새 아파트에 분양권을 사게 됐어요. 그 혹시 거주하고 계신 곳 외에 대구에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있으세요? 북구 쪽에서 저희가 침산 칠성 쪽이랑 중구 태평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가보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세요? 네. 저는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2억 5천의 순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네. 이거 처분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에 내가 대출을 얼마를 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억 정도의 대출을 얹으면 6억 5천 안에서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대구에서 6억 5천이면은 괜찮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제가 한 1년쯤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도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약간 좋은 곳들 위주로는 반응이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대신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4억 대출이 나한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사결정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빌리는데 매달 원리금으로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200만 원 넘게 나가는 걸로 제가 계산해 봤었는데. 네, 제 생각에 보수적으로 250까지는 봐야 돼요. 네. 금리가 또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뭐 4% 초반대로 하면은 200 정도면 상환이 되거든요. 근데 4억이면 보수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저는 5%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네. 근데 특례보금자리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특례보금자리는 4% 초반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이제 다시 소득 지출로 오는 거예요. 600 벌잖아요. 네. 그 중에 300 쓰죠. 네.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은 지금 주택에 디딤돌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나가는 거니까 200을 쓴다 쳐요. 그러면 전체 남는 가처분 소득 잉여금은 400만 원이잖아요, 매달. 그러면 400만 원 중에 250을 쓰는 거예요, 대출로. 네. 그럼 그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절대적인 금액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본인들이 매달 400을 저축할 수 있다면 네. 이걸 하고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주택 가격이 쌀 때는 레버리지를 조금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물론 이거 영끌은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을 조금 더 일으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이제 팔면서 갈아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아,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쓰셔도 어차피 저기 비과세는 상관없어요. 2년 거주하셨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만 조건만 맞으면 그 안에 파시면은 또 괜찮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은 갈아탈 것 같고요. 예, 6억대로 사실 수 있는 데를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저라면은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 쪽을 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구 분들은 제가 임장하면 느낀 건데 다른 동네 분들보다 훨씬 더 주상복합을 좋아해요. 그 높은 층에 그 대로변에 삐까뻔쩍하게 올라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구 분들은. 맞대. 예. 근데 저라면요, 브랜드를 좀 볼 것 같고요. 그 단지 내 조경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보면서 지금 두 분처럼 아이가 없는 분들만 사실 좋아하는 거 말고 네. 아이가 있는 분들도 좋아할 만한 아파트 위주로 볼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그게 나중에 전세 주거나 하실 때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특례보금자리론에서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를 살 때와 6억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금리가 6억 넘는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니까 그냥 금리가 얼마 낮은 6억 이하를 살까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6억 넘는 게 마음에 드는데 6억 넘는 걸 살까요?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혹시? 0.5% 안쪽이긴 했어요. 그럼 0.5%가 월 얼마 정도 부담 차이가 날까요?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0.5%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억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집값은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비싼 거? 그러니까 뭐가 나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해요. 근데 진짜로 돈 벌고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아니라 더 큰 뷰에서 더 길게 긴 관점으로 봐요. 저라면은 6억 넘는 거 살 것 같아요. 두 분이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라면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두 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지금 당장은 이세가 없는데 이세가 생기면 또 생활비가 더 드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세를 갖는 게 맞냐고요? 네,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본인들이 대구에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해요? 그게 직장인하고 저희가 다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도 또 금방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학원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아니요, 많죠.
이게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지 전문적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요. 제가 두 분한테 이 재테크 저한테 질문 주신 조언 말고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이 시간이 의미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공부도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공부머리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는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공부머리가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왜 어떤 애는 맨날 1등하고 어떤 애는 2등, 3등에서 계속 멈춰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하는 거랑 아는 대로 안 하는데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저는. 머리는 좋은데 애가 자꾸 시험 볼 때 실수를 해요. 네. 예를 들면 전 OMR 카드를 썼는데 OMR 카드에 자기가 풀어서 낸 답이 2번인데 3번으로 잘못 표시한다거나 하다가 5번에서 내가 막혔는데 빨리 6번으로 넘어가서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5번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뒷문제 다 날리거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 친구들은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내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우나? 오케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아내분의 귀여운 야망 때문에 건물주가 진짜 꿈인가요? 아니면 농담이에요? 진짜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면 건물주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 말고. 뭐 일단 성실하게 사셨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성실하게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네.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 어떻게 살았는지. 솔직히요, 건물주 되려면요, 지금 갈아타면 안 돼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투자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깔고 앉고 거기다 심지어 대출까지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의 월 소득은 600인데. 왜 그러냐? 나 6억 넘는 이 의리의리한 주상복합 고층에서 살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현재가 좋잖아요. 현재가 네. 좋죠? 네. 그러면 미래의 그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해요. 네. 만약에 두 분이 진짜 건물주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꿈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젊을 때 아이가 없고 할 때 네. 그때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투자를.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은 멋지고 자가에서 사는 삶은 멋지지 않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부터는 제 판단이 안 들어가요. 네. 제가 다른 타인들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네. 그 둘의 차이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네. 그 결정에 걸맞는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셔서 마침내 그 목표를 쟁취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집 마련을 갈아타기를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라고 하시는 거는 보통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뭐 월세를 거주하면서 네. 뭐 다른 지역을 산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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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갈아타기 할 거면 6억 넘는 아파트 하나 사는데 네. 투자할 거면은 그 6억 넘는 아파트를 2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는 지역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네. 대구를 벗어나서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겠네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본인들이 사는 삶이 바뀌겠죠. 네, 주말에 갑자기 다른 뭐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을 내려놔야겠죠. 네. 네, 그게 건물주들이 살았던 삶인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네요. 네. 목표가 무거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목표가 무겁잖아. 대화를 무겁게 할 수밖에 없어. 네, 아시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니까 자기 그런 생각을 건물에서 하지. 자기 안할 수가 건물에서 없어요. 학원을 좀 안정적으로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또 드셔서 음.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너나이님께서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절실한 사연은 아니다 보니까 요즘 좀 힘드신 분들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뽑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되게 뭐 재밌게 깔깔깔거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본인들 꿈이 무거워요. 네. 저는 안 무거운데 네. 아내가 무거워가지고 그렇지.
근데 알아야지. 그지? 그리고 네. 또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내분의 목표 따로, 내 목표 따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혀 목표까지 다가가기가 그렇지, 어려우다 그렇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다르다면은 그에 맞는 행동들이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나이님께서 이제 다르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귀여운 그 야망가 아내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네, 러브레터 한번 써주세요. 러브레터 한번 써주십시오. 네. 무게는 네가 지도록 무게는 네가 지도록 해라. 아, 너무 솔직해. 막상,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듣고 하니까 이제 막 지금 막막한 거예요. 지금 학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막 투자까지 막 진행을 하려고 하니 아, 나는 우리 이거 러브레터가 아닌데? 우리 김주공님이 되게 마지막에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네. 본인 생각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아, 네네 보통 그러거든. 어머, 재밌어.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은 나는 내 집에 살고 싶은 거야 그냥. 네 맞아요. 그죠? 지금 좋아.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 꿈이 더 커. 자기 꿈이 더 아니 중요해. 그리고 나는 내 집에 살면서도 충분히 이분도 사연 썼잖아. 나는 그냥 내 작은 행복은, 거에 행복을 느낀다고. 나 이 그렇지, 정도면 그렇지. 충분하다고.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게요. 저희 채널 운영할 때 항상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아, 도대체 어디부터 부자고 어디부터 부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10억이면 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0억이 있어도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떠냐면은 그냥 35층짜리 주복에 내 집에 살면 난 부자인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분 보면서, 아, 맞다. 저런 기준이 있고 하면 자기 스스로 주변의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게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사연자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내분한테는 이 꿈을 위해서 당신이 열심히 사는 거는 방해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나 각자의 꿈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 35층에 살아야겠다. 이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신 걸로.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큰 도움이 되실 네.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아내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아내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남편분이 하시는 이야기 들었죠? 아, 네. 네, 무게는 네가 져라. 이거에 대한 답장을 말씀을 한다면,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부인데 같이 져야죠. 아, 같이 지자? 어디 무슨 소리냐. 같이 지어야지. 그럼요. 부부는 일심동체죠. 어떤 분이 이길지, 네, 과연 또 저희도 궁금하네요. 잘 마시게. 남편분이 보내신 잘 거예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네, 주상복합으로 갑시다. 자,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또 감동 사연인데 이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또 다른 날과 또 다른 의미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두 분 같습니다. 너무 재밌으시네요. 사연 접수하는 법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부.com 네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요. 1대1 코칭의 구해줘 얼부. 네, 구해줘 얼부.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사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꼭 내 사연이 남들보다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아서 이거 어차피 보내봤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다양한 그 경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 주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도 충분히 채택이 되실 수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어려운 해주신 사연이나 막 너무 막 힘든 사연이 아니라도 맞아요. 네, 저희가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만족하셨나요? 네, 만족하셨기를 바라고 구해절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